훌쩍 여행은 떠나고 싶은데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뭘 보고 뭘 드실지 막막하시죠. 여러분들의 여행 로망을 이지하게 쉽게 채워드리는 지하철 여행 이지 여행 가이드 신익수입니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야, 멋진 말이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Parasite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이제 상을 받으셨죠. 큰 상을 받으셨던 봉준호 감독님이 시상식 장면에서 하셨던 말입니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요거를 살짝 비틀어가지고 여행 쪽으로 끌고 오잖아요. 그러면 가장 개인적인 여행이 가장 창의적인 여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버님, 어머님들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여행하다 보면 남 눈치를 보거든. 남의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남 눈치를 보고 순자네가 옆집 순자네가 하와이 가니까 우리가 또 하와이 가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자신만의 여행을 만들어 보는 거 있죠. 누구도 안 갔어. 뭐 어때? 내가 만든 건데. 이러고 가시면 그게 가장 창의적인 여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오늘은 굉장히 창의적인 여행 코스입니다. 우리 왜 지하철 내리면 지하철 밖으로만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오늘은요. 지하철 안에서 전부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언더그라운드 투어. 멋진 코스죠. 여기로 지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여행 이지 무려 죄송합니다. 쉬운은 싫어하십니다. 58번째 열차 지금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지하철 자체가 여행 코스인 언더그라운드 명당 4곳을 찍어드리겠습니다. 근데 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놀라지 마시고 한 군데를 근데 피곤하시잖아요. 날씨 덥고 이러면 나가기도 귀찮고 우리 힘들 때 있죠. 날씨 굳을 때 무조건 요 코스로 한번 달려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티어, 원탑으로 꼽은 첫 번째 명소는요. 언더그라운드 촬영지가 있습니다. 어디냐? 회원 지하상가 가겠습니다. 여기는 사실 지하철역 나와가지고 좀 걸어가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지하 공간이니까 언더그라운드 명소로 제가 원티어로 찍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공포역이 있습니다. 공포역으로는 원티어, 역사 안에 공포가 숨어있는 옥수역 한번 가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익수 아닙니다. 옥수역 갑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지하철에 정원이 있는 촬영지가 있어요. 정원이 있는 촬영지, 촬영 명소 어디냐? 신답역 한번 찍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요. 단골로 진짜 정말 영화 촬영 많이 해요. 영화 촬영 가장 많이 하는 단골 촬영지 종합 운동장역까지 4군데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기 갑니다. 넘버원 제가 원티어로 꼽은 회원역 지하 상가 가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가느냐? 근데 본격적인 투어 전에 도대체 이 많은 촬영지, 이 지하철의 명소들은 어떻게 생겼냐?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하철역에서 촬영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고 갈게요. 지하철에서 이런 촬영들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드라마, 영화, OTT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여기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언더그라운드 명당에서 찍거든요. 근데 여기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촬영들을 하느냐. 연간으로 있죠. 연간으로 보통 촬영이 지하철 배경, 언더그라운드 배경으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게 전체적으로 보면 사흘에 한 건 정도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으로 영화를 촬영을 하는 횟수는 180건인데 이 언더그라운드 공간에서만 하는 게 사흘에 한 건 정도는 이 언더그라운드 공간을 배경으로 지하철 역사, 그다음에 뭐 대합실이라든지 지하 상가 이런 데서 찍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찍는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촬영하느냐 이런 것들 있죠.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또 강 PD님, 강희상 PD나 방송인들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저도 깜짝 놀란 게요. 촬영 나왔을 때 서울의 사대공을 찍은 적이 있었습니다. 사대공을 그냥 가서 사진 찍으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방송 장비를 들고 촬영장, 거기에 사대공, 경복궁이나 뭐 덕수궁 이런 데를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비용이 붙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이게 1회당
무려 궁 같은 경우는 7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대체 지하철 공간은 도대체 얼마나 하냐? 제가 그래서 잠깐 조사를 좀 해왔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촬영 수수료 있죠. 1시간당 보통 1시간 기준으로 6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니까 야, 뭐 우리 지하철 역사를 가는데 어디 영화를 촬영을 하고 있어? 이러면은 와, 저 영화 촬영팀은 돈이 많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죠. 우리 지하철 얘기지도 언젠가 한번은 지하철 역사에서 자료를 찍어서 방송 장비 들고 나가서 찍어서 한번 아버님 어머님께 방송을 해드려야 되는데 60만 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A, B, C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거. 근데 A 구역은요 영무실을 제외한 일반역입니다. 그래서 A 구역, 그다음 B 구역은 전동차 내부 있죠. 그다음에 주요역, 혼잡역들, 환승역까지 해서 찍을 수 있는 B 구역이고요. 그다음 C 구역은 차량기지, 터널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 가격을 나눠서 받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수수료 낮은 게 A 구역 있죠. A 구역은 아까 영무실 제외한 일반역 있죠. 여기 찍는데 기본 10만 원. 와, 장난 아니죠. 기본 10만 원에 인원은 5명당 2만 원씩. 와, 이거 뭡니까? 굉장히 비싸죠. 어우, 야, 이런 돈으로 2시간 30분 촬영하면은 18일 보통 촬영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되게 길게 찍으면 한 3주 찍어요. 그래서 촬영하면 50만 원이 넘는다. 대단하다.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자체는 아니지만 요거 아시고요. 지하철 자체는 아니지만 첫 번째 넘버원 지하철 언더그라운드 촬영 핫플레이스 회현 한번 찍겠습니다. 회현이 어떻게 하냐?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가죠. 회현역하고요. 명동역 아무데나 나오셔도 회현역 지하상가를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동선이 굉장히 좋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명동역은 뭐 워낙 많이 가는 곳이니까 제가 회현역과 관련된 지명의 유래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회현이라는 용어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나왔나? 이 지명은 이게 또 재밌습니다. 회현 어떤 거냐면 회자, 현자, 목일 회자에다가 한자로는 그 다음에 어질 현자 씁니다. 그러니까 이 어질고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 이게 뭐 얼마나 현명한 사람들이 모였길래 이런 용어를 쓰냐 이 동네에다가. 놀라지 마십시오. 이게 또 조선시대 있죠. 12명의 정승이 나온 땅이 바로 회현. 그 정승들이 이곳에서만 몰려 산 거야. 그래서 이게 여기가 회현동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질헌자가 의미심장하고 나서 쓰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500년 동안에 12명의 정승이 나온 곳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역사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 일대를 남쪽의 창구란 뜻으로 회현 대신에 남창동이라고 그 전에는 불렸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남산을 왜 예전에 목멱산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래서 그 남인들, 남산의 남쪽에 목멱산 자락에 남인들이 살았다 해서 남촌, 선비골 뭐 요 정도로도 불렸는데 그 일대에 남촌, 선비골 이 선비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이 일대에 다 현명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이 한 곳을 특징을 해서 회현동이라 불렀구나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 여기서 회현역에서 조금만 올라가시면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 이 사선형 엘리베이터가 있거든요. 엘리베이터가 사선으로 돼 있어요. 그걸 타고 가시면 바로 그 남산 쪽에 있는 케이블카로 올라갑니다. 케이블카까지 사선형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고 그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 꼭대기까지 가면은 야, 발에 흙 하나 안 묻히고 남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회원역이 내려서. 그러니까 이런 코스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왜 늘 그냥 남산 꼭대기까지 가실 때는 남산 주변에 있는 충무로역이나 이런 데서 그 대한극장 앞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보통 전기버스 타고 올라가잖아요. 근데 요렇게 발에 흙 하나 안 묻히고도 올라갈 수 있다는 게 기억을 해두시고요. 요것도 회원역에서 가능한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언더그라운드 촬영 명소. 첫 번째 촬영 명소인 회현 지하상가역이다. 기억하시고요. 여기는 무조건 이 장면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에서 촬영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언더그라운드 장면인데 7080 모던한 느낌을 찍고 싶어. 이런 분들은요. 무조건 여기로 다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이 나왔던 영화의 그냥 컷으로 넘겼던 장면들은 다 회원 지하상가에서 찍었다.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작들이 있겠죠. 그래서 예능은 기본입니다. 예능 장면은 기본인데 그렇죠. M본부 놀면 뭐하니 배우 김석훈 씨가 옛날 거에 열광합니다. 키덜트인데 옛날 거에 열광해요. 그래서 LP 있죠. LP 쇼핑했던 장면을 여기서 찍었습니다. LP판은 다 아시죠? 그냥 음반, CD, 뭐 MP3 파일, 뭐 MP3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전에 있죠. 턴테이블 딱 놓고 전동으로 돌리면서 판 얹잖아요. 판, 노래판. 동그란 판 하나 얹어가지고 반을 딱 올려가지고 했던 거. 요게 LP판입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우리 세대는 다 알잖아요. 근데 혹시 요즘에 MZ들이 또 가끔씩 지하철 여행 일지에 너튜브 프로그램을 가끔씩 듣더라고요. 많이들 안 듣습니다만. 네, 듣긴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할 거예요. LP판을 쇼핑을 했던 곳이다. 그 다음에 영화, 드라마, OTT 가장 많이 촬영을 합니다. 여기에 대표작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서두에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봉준호 감독의 명언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봉준호 감독이 여기를 오셨어요.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인 것이다. 이 말씀을 외친 분이 가장 크리에이티브한 영화 장면을 찍기 위해서 회원동 지하상가에 와서 찍었던 영화가 뭐냐? 옥자입니다. 옥자. 네, 옥자. 어머님 중에 옥자라는 성함을 쓰시는 분들이 많죠. 우리 세대에는 뭐 영자, 민자, 순자 이런 말 많이 썼거든요. 어머니는 정혜입니다. 제 어머니. 네, 옥자. 네, 옥자. 그래서 이 옥자가 사실은 여기에 두 가지 장면이에요. 그래서 회원동하고 실제로 만든 세트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회원동에서 이 두 가지를 오가면서 이 회원동의 지하상가 분위기를 살려가지고 촬영을 했던 장면. 그러니까 그 옥자 괴물이 뭡니까? 그 아버님, 어머님 중에 이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돼지입니다, 돼지. 걔가 돼지야. 보통 하마라는 분들도 있는데 하마가 아니고 돼지입니다, 돼지. 돼지가 거대한 괴물 변신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왔던 그 옥자 괴물이 지하도를 막 뛰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 거기에 미자가 나옵니다. 미자랑 탈출해가지고 난동 소동을 벌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요 회원동 지하상가에서 동물해방연대라고 ALF라고 있습니다. 여기랑 같이 만났던 장소. 여기가 바로 지하 회원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봉준호 감독이 원픽을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물었더니 현재면서도 과거를 품은 독특한 공간이 이 회원동 지하상가였다. The most personal is the most creative. 뭐 이런 의미죠. 네, 굉장히 과거와 현재를 품은 그 외에 우리가 항상 뉴트로하고 레트로한 걸 찍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레트로가 옛날 건데 뉴를 붙여가지고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를 나누게끔 만들었더니 그 뉴트로한 게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영화의 어떤 이 모티브가 된 것도 그런 의미죠. 여행과 영화는 또 하나의 통찰로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신익수밖에 없다. 봉준호와 신익수는 동급이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커트 당할 것 같네요. 네, 자, 그래서 그냥 하품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전 세계가 눈독을 들이는 컨텐츠 중에 요 지하상가를 요 회원동 지하상가를 엮어서 만드는 투어 코스가 또 있어요. 봉준호 감독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봉 감독 K 영화 투어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이름은 봉준호 관광 코스라고 아예 핫플레이스를 만들어가지고 팸투어까지 진행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팸투어라는 게 패밀리 투어라고 해서 그 기자들 있죠. 그 기자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투어를 시키는 걸 팸투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했던 봉준호 관광 코스에 K 컨텐츠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던 코스 중에 하나도 회원동 지하상가였다. 굉장히 유래가 깊은 곳이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봉준호 관광 코스로 나왔던 것들 제가 잠깐만 언급을 해드리면 첫 번째가 여의도 한강공원 나왔죠. 여의도 한강공원은 지난번에 우리가 지하철 촬영 명소 한 번 더 하면서 저희가 소개를 제가 해드렸죠. 그때 어딥니까? 동작대교하고 그 마포대교 사이에 괴물 조형물이 있잖아요. 그 조형물 코스가 여의도 한강공원이에요. 거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이 있습니다. 플란더스의 개라고. 그때 문정동 시영아파트 배경이거든요. 거기에 시영아파트 코스 하나. 그 다음에 난지도 있습니다. 난지도. 여기는 한참 전이죠. 2003년도 영화 살인의 추억. 이 영화
거기에 살인의 추억에서 나왔던 장면 중에 그 외에서 형사들이 막 밭 같은 데서 막 그 억새풀 있고 막 이런 데서 막 그 왜 시체 막 찾잖아요. 그 장면을 촬영했던 데가 바로 지금 하늘공원으로 천지개벽한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거죠. 그때 당시에는 매립장이었는데 지금 완전히 천지개벽해서 굉장히 핫플레이스로 또 탈바꿈을 해 있죠. 우리 지하철 여행 이지에서도 몇 번씩 소개를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요거 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코스가 회원동입니다. 여기에 슈퍼 돼지 옥자가 출연했던 핫플레이스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다 있죠. 자, 그다음에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지금 도대체 뭘 봐야 돼, 신기자? 영화 촬영은 알겠어. 안쪽에 가시면요, 봐야 될 게 여기는 테마가 3개입니다. 옛날의 응팔 투어 7080의 옛날 분위기를 품고 있는 소품들이죠. 그래서 1, 2, 3 중에 1이 뭐냐면 우표의 판매점들이 여기 다 몰려있어요. 지하상가에. 두 번째가 화폐. 우표와 버금가죠. 옛날 돈. 그 다음에 LP까지. 아까 우리 또 배우가 우리 또 김석현 그 배우가 굉장히 열광했던 김석훈 씨가 열광했던 LP판을 모아놓고 파는 곳이다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회원동에 1번, 7번 출구 라인 쪽으로 회원동에서 내려오실 때는 1번 출구, 7번 출구 라인 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명동역에서 올라가시면 되죠. 위쪽으로. 백화점이 하나 있어요. 그 백화점 쪽으로 가다 보면 회원 지하 상가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가시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3대 물건들의 집합소다. 근데 이게 있잖아요. 왜 그러면 신기자 우표, 화폐, LP판이 여기에 하필이면 또 모여 있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옆쪽으로 이 지하상가하고 이어지는 곳에 뭐가 있냐면 이게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있는 게 서울중앙우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체국의 우표가 있죠. 그다음에 한국은행의 화폐가 있죠. 요것들이 다 모여서 여기에 둥지를 트고 있는 거고요. 원래는 명동 쪽에 우표 상가하고 화폐 상가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명동 땅값이 살인적으로 올랐죠.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제곱미터당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이 또 명동 아닙니까? 그래서 이 명동에서 견디지를 못하고 옮겨온 곳이 바로 회원동 지하 상가였던 거죠. 지하 쪽으로 우리 상인분들이 몰려들었는데 여기가 하나의 어떤 굉장히 과거를 품은 것으로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지금 이 주변 쪽으로 백화점 들어서고 막 천지개벽하는 와중에도 하나의 어떤 상징물처럼 남아있습니다. 200개 점포가 몰려 있습니다. 200개가 넘어요. 그다음에 절반 이상이 다 아까 3대 추억의 소품 있죠. 우표, 화폐, LP판을 이어볼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면은 그냥 깜짝 놀라요. 하는 순간 바로 눈에 꽂히는 게 LP, 화폐, 우표야. 전부 상가들이 다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볼 수 없는 그 옛날의 주화들 있죠. 그다음에 옛날에 LP 레코드판 지금 볼 수도 없죠. 그다음 백판까지 다 있어요. 백판이라고 부르는 거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추억 이야기할 때 원래 원판이 있어요. 이거는 정품이라 그러죠. 근데 정품을 옛날에 복사를 해요. 왜냐면 정품이 비싸니까. 그래서 정품을 복사를 한 판을 백판이라 부르는데 백판을 여기서 지금도 팝니다. 그래서 백판까지 오래된 카메라, 축음기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깔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구할 수가 있다. 득템을 할 수가 있다. 잘만 고르면 이거 천문학적인 액수의 어떤 물건들도 득템을 할 수가 있는 곳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원동은 지금도 우리 그 어덜트, 키덜트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덜트, 키덜트 분들의 메카입니다. 그래서 수집 좋아하는 수집 강들은 지금도 달려와가지고 어덜트 분들이 여기에 수집하는 버킷리스트 1순위로도 회원동 지하상가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볼거리들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찍어드릴게요. 그래서 우표, 주화 파는 가게들 있죠. 거기에 보면 옛날 500원짜리 옛날 지폐, 뭐 대통령 시험 기념 우표들, 그 다음에 심지어 우리나라 최초 우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코리안 포스트라고 쓰여 있는데 코리안의 코자가 C예요, C.
영문으로 K가 아니고 옛날에 C, 꼬레아 쓰던 그 시절에 C가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포스트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표도 있다는 거, 값을 매길 수가 없겠죠. 어마어마하다. 그다음에 그때 제가 잠깐 또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우리 또 어떤 거 할 때 설명드렸어요. 그 외에 우리 또 지난번에 여름에 가볼 만한 왜 템플스테이 할 때 조개사 편에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거기에 조개사 찍고 가야 되는 곳들 옛날에 그 우정국 한번 가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옆이라고. 그때 당시에 갑신정면이라던 1884년도에 최초로 발행했던 우표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구하기도 힘든 시리즈 우표들까지 세트로 판매를 다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가격대들도 다 나왔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표, 지금은 우표 발행도 안 하지만 예전에 우표 발행할 때는 테마를 정합니다. 테마를 정하고 세트로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가시면은 과학 시리즈가 있어요. 과학 시리즈. 이런 것도 12만 원대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류 시리즈 있습니다. 22종인데 요거는 한 38,000원대. 가격이 적혀 있으니까 제가 찍어 왔어요. 그다음에 음악 시리즈물 있죠. 음악 시리즈 있고요. 우표 시리즈 있고 근대미술 시리즈 있고 자동차 시리즈물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자동차들의 종류를 다 담아가지고 자동차 시리즈, 선박 시리즈, 만화 시리즈, 그다음에 올림픽 시리즈는 되게 많았죠. 올림픽 시리즈까지 해서 없는 게 없을 정도인데 그 종류별로 다 지금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가격만 책정을 해가지고 돈만 주면 된다는 거 요 기억을 하시고 득템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화폐도 좋아하는 분들 많죠. 그래서 종이돈 옛날에 100원짜리 이런 것들이 다 종이돈으로 나왔던 시절이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엽전까지 해가지고 종이돈 엽전 합쳐서 일대 그 회원동 지하상가에서 파는 종류 수만 2천, 3천까지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런 것들이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고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 진짜 재밌는 거 하나 뭐냐면 집에 내가 굉장히 귀한 지폐 화폐, 옛날 돈 이런 게 있어. 이런 분들은요. 들고 가세요. 그냥. 들고 가시면요. 아버님, 어머님들.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감정하고요. 그 상인분들이 직접 감정을 다 하세요. 직접 감정하시면서 감정하시고 바로 현금으로 캐시로 지불을 해줍니다. 가치를. 그러니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거 뭐 있어? 이런 거는 아버님, 어머님들 그냥 들고 가세요. 그러면 다 바꿔줍니다. 옛날에 국권들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신고 화폐로 다 바꿔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져가면 의외로 그 왜 어머님 몰래 책사에 끼워뒀던 그 옛날 돈들 그 비상금 있잖아요, 아버님. 그런 거 들고 가셔도 돼요, 지금. 그래서 지금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굉장한 감정의 고수기도 하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화폐도 우표도 아니고요. LP죠. 여기에 가장 많은 가게들이 LP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에 30년, 회원의 지하상가에서 20년째 업을 이어가고 있는 50년 LP 레코드 장사 상인 사장님 분들도 있고요. 다양한 분들이 이곳에서 LP판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50년 가게, 거기는 30만 장, 무려 그 LP판만 30만 장의 LP를 창고에 두고요. 진열을 다 못하니까 창고에는 30만 장이야. 그리고 진열은 5만 장 정도를 해놓은 가게가 있습니다. 여기가 가장 유명한 가게죠. 그리고 잡다한 자그마한 LP 상점들이 옆쪽으로 쭉 있죠. 그래서 LP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진짜 원판부터 백판까지 없는 게 없죠. 그리고 대부분 진열장을 갖추고 있는 진열장에 보면 자세하게 설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트락, 저는 이 영역은 잘 모릅니다만 아트락이라는 영역이 있었나 봐요. 그다음에 헤비메탈은 알죠? 뭐 랄랄랄라 락 뭐 이거. 그다음에 가요까지 해가지고 없는 분야가 없다. 클래식까지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그 가요판 중에는 감히 제가 그리고 가요 전문가들도 뭐 임진모 씨 등 해서 가장 명반으로 꼽는 게 가수 이문세 씨의 4집이거든요. 4집에 보면 사랑이 지나가면, 그다음에 깊은 밤을 날아서 이런 거 있죠. 요 노래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요거를요 원판으로 지금도 쇠판 비닐이 딱 씌워져 있는 거 있잖아. 이거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구하기 힘들다는데 여기서는 수십 장씩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바, 아버님들, 어머님들 다 아시는 아바, 우리 세대 비틀스, 머라이어 캐리, 마다나, 마이클 잭슨까지 해가지고 빌리 진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원판으로 구할 수가 있다. 원판에 비닐 안 씌워진 거는 원판이지만 중고로도 다 구할 수가 있으니까 야 이런 것들은요 중고로도 못 사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제일 재밌는 거 뭐냐면 여기 가보신 분들 알아요. 이 LP판 파는데 앞에 딱 가면은 그거 있어요. 그 왜 목욕탕에 가면 아버님 어머님들 왜 때밀 때 본인들이 할 때 그 의자 있잖아요. 의자 안전뱅이 의자 있잖아요. 여기에 안전뱅이 의자에 바퀴가 달린 게 있어. 바퀴가 달린 거.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몸을 움직이면서 왜냐하면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몸을 움직이면서 그 LP판 5만 장 있잖아. 10만 장씩 있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골라보라고 다 하나씩 뽑아가면서 그거 안전뱅이 의자들이 가게마다 2개씩 3개씩 있어요. 그래서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LP판 원하시는 분들은 구하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진짜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추억의 투어를 마무리할 수가 있고 촬영 명소로 뜨는 지하철 해안동 투어까지 여기서 꾹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야, 여기 갑니다. 여기는 드디어 빼놓을 수가 없는 역인데 촬영 명소인데 공포 촬영 명소가 있습니다. 어디냐? 옥수역. 익수 아니고 옥수역입니다. 3호선이죠. 공포 투어의 메카입니다. 그리고 옥수역 공포 메카 때문에 밤에 가장 내리기가 싫은 곳. 저는요, 옥수역을 지나친 적도 있습니다. 겁나서. 대단하죠? 야, 지하철 타고 어떻게 내리냐? 옥수역에 내리면 끝이죠. 지하철 3호선이고 경의중앙선까지 겹쳐지는 곳. 저는 여기에 왕십리에 땡마트 있잖아요. 거기 갈 때는 여기서 또 3호선 갈아타고 또 땡마트까지 이렇게 경의중앙선 타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이용하는 역이죠. 낮에만 갑니다. 밤에는 위험해요. 자, 그래서 옥수역. 왜 하필이면 여기가 공포의 메카가 됐을까? 이 스토리가 여기에 옥수라는 지명에 이게 숨겨져 있습니다. 이게 다 보면 그 역사가 흐르는 그 줄기들이 다 있어요. 보면 여행도 테마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옥수를 이야기할 때 항상 빼놓을 수가 없는 게 익수죠. 죄송합니다. 약수역이죠. 제가 너무 흥분했어요. 익수가 아니고 약수역하고 옥수역을 항상 같이 이야기합니다. 재밌으라고요. 자, 그래서 요게 약수라는 거는 중구고요. 그다음에 옥수는 성동구에 속합니다. 근데 두 지명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물과 관련된 지명입니다. 그래서 이 물과 관련된 거 약수동은요. 응봉산 자락. 이 다 응봉산 자락이야. 그 버티고개에 있던 약수터에서 나온 게 약수란 지명입니다. 약수터와 약수가 관련이 있구나. 그다음에 옥수 있죠. 구슬옥제 물수 쓰는 요 구슬옥과 물수 이게 무슨 물하고 연관이 있을까? 응봉산 아랫마을에요. 우물 하나가 있었던 겁니다. 우물. 하필이면 약수 말고 우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의 이름에서 유래한 게 옥수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왜 두물머리 하면 아버님들, 어머님들 다 양평 두물머리 떠올리시죠? 근데 말이죠. 여기 옥수에 있죠. 옥수도 두물머리야. 물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이 두물은 어떤 물이냐? 한강 있죠. 한강하고 그다음에 중랑천 두물이 만난다는 뜻에서 두물머리. 그게 바로 옥수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제강점기 때 원래는 여기에 두물이잖아요. 두물. 그래서 원래 이름이 두물이 맞는다고 두물리로 불렸었어요. 옥수의 옛날 지명은 두물리입니다. 두물이 두모포, 두모리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 36년도부터 옥수라는 이름으로 확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보면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 이런 물, 두물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우물을 기억하십니다. 우물이 뭐야? 우물이 항상 우리 공포의 옛날 이야기 공포의 상징 아닙니까? 그 우물에서 뭐가 나옵니까? 고개를 쳐들고 뭐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물이 항상 모티브가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우물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옥수역이 뜨게 된 게 영화 옥수역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왜 우리 MZ분들 가끔씩 제가 우리 그 너튜브 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너튜브 보는 MZ분들 위해서 영화 옥수역의 모티브 된 게 뭡니까? 그 왜 웹툰이잖아요. 웹툰 옥수. 그래서 이 소재가 역시나 우물입니다. 우물, 그 우물이죠. 보육원 원장님이 항상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나오겠죠. 그 아이들이 장기 매매를 당합니다. 장기 매매를 당하고 이 우물 안에 갇혀서 죽는 스토리입니다. 대단하죠. 그런 역사의 아픔의 역사가 이 옥수의 그 옛날 우물에서 나온 거죠. 모티브. 그래서 원한이 쌓였던 아이들이 자신과 무관한 사람들까지 죽이는 게 이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거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다 하면 안 되지만 말씀드릴게요. 옥수역 괴물의 정체 아이들입니다. 제가 이야기해버렸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냥 보시라고 영화 보시고 웹툰도 보시면 됩니다. 재밌습니다. 자, 스포일러를 이야기해버렸어요. 아이들입니다. 자, 촬영지 자체는 옥수역이 아닙니다. 촬영지 자체는 원래 옥수역 배경이고 옥수역을 대상으로 찍었지만 원래 촬영은 부산의 동래역입니다. 부산의 진역하고 동래역 두 군데서 찍었는데 그건 제가 조금만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옥수역의 공포스러운 비밀을 설명을 드려야죠. 옥수역에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비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요. 수도권 지하철역 중에서요. 공포스러운 이 팩트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지하철역 10곳 가운데 4곳은요.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이 너무 넓습니다. 그러니까 40% 정도가 승강장과 열차 사이 공간이 넓으니 발을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있죠. 항상 방송 나오잖아요. 그런 것,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40%의 위험한 역 중에 특히 가장 간격이 넓은 곳 있죠. 가장 간격이 넓은 곳이 하필이면 3호선입니다. 공포스럽지 않나요? 네, 이런 공포스러운 팩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역과 원래 그 기준거리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하철역하고 이 플랫폼하고 사이 거리, 그 플랫폼하고 기준거리의 2배입니다. 더블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원래 도시철도 건설 기준은 10cm로 요게 정하게 돼 있는데 하필이면 여기 옥수역만 18cm입니다. 18이죠.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영화 모티브도 공포스럽죠. 2009년도 옥수역에 진짜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어떤 거냐면 우물이 없잖아요. 근데 2009년도에 하필이면 한 남성분께서 여기서 선로로 뛰어들어서 사망을 하신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공포스럽죠. 2009년도에 옥수역 사건으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커뮤니티에 SNS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회자가 되죠.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어떤 남자가 옥수역에 혼자 있던 어떤 남자가 옥수역에 혼자 있는 취한 듯한 여성분 한 분을 봤는데 그 여자가 귀신이었다. 이런 썰이 돕니다. 그래서 그 왜 영화 포스터 보면 그 포스터 장면이 여기 옥수역이 있고요. 거기에 취한 듯이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팔을 이렇게 하고 있는 여성분, 머리 늘어뜨리고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귀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남성분이 투신을 했는데 여자 귀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스토리가 퍼져가지고 호랑 작가라고 굉장히 유명한 웹툰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결국은 이 옥수역 귀신으로 탈북함해가지고 웹툰으로 썼고 이게 결국은 영화가 돼가지고 이 옥수역 자체가 귀신의 모티브가 된 거죠. 그래서 영화를 보다 보면 자꾸 그 일본 영화 있죠. 링이란 거. 공포 영화죠. 이게 자꾸 시나리오가 겹쳐 보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죠. 시나리오 작가가 다카시 시로시인데 이 다카시 히로시라는 분이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역을 만드신 거죠.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공포스럽죠. 그리고 여기에 요거 옥수역을 보다 보면 밤에는 제가 못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공포스러워서. 이 영화를 보고 옥수역에 내리지 못해요. 감히. 심장이 우리 또 나이대가 액티브 시대가 되면은 굉장히 또 약해지시잖아요. 그래서 옥수역은 잠깐만 보시고 나오셔가지고 투어할 만한 거 다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여기가 굉장히 좋은 곳이 있어. 그리고 심지어 밤에 볼 수가 있어요. 밤에 옥수역 보고 그 공포스러운 기운을 느낀 다음에 나오셔가지고 꼭 봐야 되는 핫플레이스가 있죠. 심지어 달맞이 명소입니다. 공포스럽죠. 이거 계속 공포야. 뭐 어때? 옥수역은요 항상 나오셔야 되는 거. 우리 액티브 시니어가 되면 나오시는 여기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
6번 출구로 나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가 옥수역 굉장히 높은 데 있잖아요. 거기에 유일하게 기다란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라인이 6번 출구 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6번 출구 쪽으로 나오실 거예요. 인근의 볼거리 밤 투어를 진행해야 되는 거. 초가을의 달밤 투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당이 어디냐면 달맞이봉이라는 데가 있어요. 달맞이봉공원. 성동구 정확한 주소가 금호동 4가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옥수역에 2번 출구 쪽으로 나오시고요. 근데 6번 출구로 나오면 편하다 그랬죠. 2번 출구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길 따라 걸어가시면 바로 도착하고요. 옥수역에서 이 공원까지는 불과 도보로 5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말이죠. 이 달맞이봉 이름에서 보듯이 달맞이를 했던 곳인데 정월 대보름마다 달맞이를 했던 곳인데 여기에 데이트도 하루 많이 가고 분위기 좋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중에 사이가 아직까지 좋으신 분들은 손잡고도 많이들 가요. 네. 손잡으면, 아버님, 어머니, 친구분, 네. 어떻습니까? 아무나하고 손잡고도 많이 가요. 사랑이 싹 트신 분들은. 근데 말이죠. 여기에 가면, 공포스러운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가파르게 돼 있겠죠. 공포스럽지만 끝까지 올라가면은 야경이 이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달맞이를 많이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옥수역 투어 하신 김에 달맞이봉까지 5분 거리니까 그래서 여기 올라가면 요거예요. 동호대교하고 강변북로까지 쌍으로 볼 수가 있는 굉장한 명소입니다. 달맞이를 오죽하면 여기서 했겠어요. 여기서 보면 거기서 보는 달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크게 보이는 달은 제가 그 부산 나중에 투어할 때 또 설명드릴 텐데 부산에 가면 달맞이 공원에 있는 그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 해월정이라고 해와 달을 본다 이거죠. 해월정에서 본 달이 거기가 달맞이 공원이니까 그 달이 원래 보는 달보다 1.5배 크기로 보인대요. 진짜 크게 보인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도 비스무리하게 굉장히 크게 보이니까 달맞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달맞이 명소를 생각해 두시고 나중에 한번 투어 때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지하철에 있는 또 촬영 명소 어디냐면 넘버 3죠. 제가 꼽은 곳이 신담역입니다. 신담역에서는요. 정원 분위기가 딱 나오고 그다음에 지하철이 싹 지나가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영화나 드라마나 OTT 이런 데 보다 보면 싹 나온다. 이러면 무조건 신담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바로 그 유명한 신담역이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야, 그럼 신담역은 신기해서 도대체 어떻게 가냐. 이건 이름도 생각도 낯선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신담역 어떻게 가느냐. 지하철 타고 이지하게 쉽게 가죠. 저희는 항상 2호선에 2호선 보면 이게 회전하잖아요. 이렇게 순환선이라 그래서 2호선 녹색은 회전을 하는데 여기에 지선이 2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선은 뭐냐면 뻗어나간 가지 같은 거죠. 그래서 지선 하나가 어떻게 돼 있냐면 성수역에서 나가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신도림역에서 나가는 지선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역에서만 지선이 뻗어나가는데 우리가 가는 신답역은 성수역에서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성수역 찍고 용답, 신답, 용두, 신설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신설역도 1호선 말고 지선으로 갈 수 있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요거 그다음에 신도림에서 뻗어가는 거는 도림천 찍고요. 아이고 도림천 지난번에 우리가 포차 투어 다녀온 곳이죠. 도림천 양천구청 찍고요. 신정 내거리 찍고요. 까치산까지 갑니다. 신도림에서 가는 지선은 요렇구나. 우리가 가는 거는 성수역에서 가는 지선이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수역에서 가는 지선의 배차 간격은 10분에서 17분 정도 간격이니까 편하게 아버님들 여유 가지고 가시면 언제든지 갈 수가 있구나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신답이란 영명의 우리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신답은 알고 가야죠. 그래서 신답이 뭐냐면 신설동의 신자하고 답심리의 답자 딴 겁니다. 그래서 신설동의 신자, 답심리, 답자 딴 거고요. 그다음에 옆 동네가 용답 아닙니까? 용답은 어떤 거냐면 용두동의 용자, 그다음에 답심리의 답자 따가지고 용답입니다. 용답. 이렇게 지은 거죠.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걸리는 게 뭡니까? 답심리입니다. 답심리. 그래서 답심리를 알고 가야 되죠. 답심리라는 데는 조선 초에 무학대사 항상 우리 조선유에는 영험함을 가진 무학대사가 나오시죠.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고 새로운 도읍을 정하려고 이곳을 밟았다 하여 답심리다는 설 그리고 도성 흥인지문에서 심리거리에 있다 그래가지고 답심리다 이렇게
불렀다는 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이 지역의 넓은 들, 논이 십리를 뻗어갔다. 이래가지고 답십리라는 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성계 명을 받고 새로운 도읍을 정하는데 십리를 걸어가가지고 발견한 땅이 이게 무학돼서 발견한 땅이 답십리다. 이런 설도 있어요. 굉장히 더 좋다는 것만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바로 옆쪽에 신설동하고 합쳐서 답십리 인근을 다 신답역이라고 부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정원의 정체, 이 정원은 그럼 도대체 어디 있냐? 진짜 놀라지 마시고 신답역에 딱 내리잖아요. 내리자마자 정원이 쫙 펼쳐집니다. 이건 미쳤죠. 그래서 여기가 원래는 어디하고 이어지냐면 용답 근린공원하고 신답역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전체가 공원의 느낌. 그 전철 나오자마자 양옆으로 나무들이 빡 도열을 해 있고요. 그다음에 정원으로 안내하는 숲동굴 같은 느낌. 그리고 이게 뭐 상투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숲의 정령들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아기자기하게 이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나무 벤치들이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담역에 내리셔가지고 나 신설동 가는 김에 신담역에 잠깐 내리셔가지고 거기에 나무 정원 안에 앉아가지고 나무 벤치 있어요. 나무 벤치 이런 것들, 이 탁자같이 생긴 나무 벤치들이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나무 정원의 느낌을 그냥 그대로 품고 가셔도 됩니다. 약간의 힐링하는 느낌으로. 그래서 이게 재밌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는 SNS 사진을 하나 무조건 찍어서 올려야죠. 그래서 요거 스크린 도어가 쫙 있습니다. 이게 투명해, 스크린 도어가. 그래서 투명한 스크린 도어 딱 걸쳐가지고 나무 정원 딱 찍고요. 그다음에 지하철 지나가는 장면을 딱 걸어 찍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팔로워가 폭발을 합니다. 어머님들 요걸 딱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신담역은 기록의 역입니다. 어떤 기록? 여기에 출입구가 1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하나, 1번역밖에 출입구가 없구나 생각하시고요. 1번역 쪽으로 나오시면 아까 그 공원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 여기에 투어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영화 촬영의 최애 명소가 종합운동장역입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역 촬영지인데 여기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영화를 찍을까? 요게 궁금하시잖아요. 왜 최애냐? 촬영하다 보면 우리 요즘 시니어 TV의 지하철 여행지를 찍고 있는 거는 우리 촬영 감독님 한 두어 분, 그다음에 우리 강희상 PD까지 해서 얼마 안 됩니다만은 다른 데는 촬영이 보통 한 20팀이 나가요. 오디오 팀 따로 있고 촬영팀이 있고 촬영팀도 여러 조로 또 쪼개져 가지고 막 난리거든요. PD는 뭐 한 30명씩 있고요. 작가들도 옆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의 플랫폼이 굉장히 넓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넓은 거 필수인데 가장 넓은 대합실 공간의 가장 넓은 역 중에 하나가 종합운동장역. 그래서 촬영지로 가장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등장하는 대부분의 영화는 종합운동장역에서 찍는구나 생각하시고요. 대표 촬영 어떤 게 있었냐? 종합운동장역에서 찍은 촬영 드라마 어떤 거냐면 우리 제2본부 있잖아요. 제2본부 종편 제2본부에 보면 재벌집 막내 아들 나왔죠. 재벌집 막내 아들 장면, 그 지하철 장면도 종합운동장역. 그다음에 영화 드림 나왔죠. 드림도 종합운동장역. 역사 장면은 다 종합운동장역에서 찍었구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보너스로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는데 역사 안에 정원이 있는 곳으로 소개했던 녹사평역 있죠. 여기는 이태원 클라스도 찍었지만 바깥쪽으로 나와가지고 그 육교에서 이태원 클라스 장면을 찍기도 했지만 여기에 가장 유명했던 이 녹사평역의 촬영 영화는 뭐냐면 말아톤입니다. 승우조. 조승우 씨가 나와가지고 그 왜 얼룩무늬 옷을 입은 여자를 따라가잖아요. 그때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치안으로 몰릴 때 우리 아이는 장애가 있어요 이렇게 외쳤던 그 명장면의 촬영지가 바로 녹사평 여기였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 오늘 굉장히 많은 곳들을 다녀왔죠. 그래서 우리 회원역 지하상가부터 해가지고 줄줄이 신답 찍고 종합운동장역 찍고 마지막 보너스로 녹사평역까지 다 찍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하철역 중에 재미있는 촬영 명소들을 쭉 한번 들어봤으니까 아버님 어머니 기억해 두시고 한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네, 지하철 타고 이런 여행이 가능하다고. 오늘은요, 지하철 타고 우리 어디를 갔다 왔습니까? 진짜 이런 여행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았던 촬영 명소들
심지어 지하철 안에 있는 곳들을 다 찍고 둘러보고 왔습니다. 다음번 여행도 더 재밌는 곳으로 갈 거죠. 당연히 아버님, 어머님과 함께 갈 거니까 다음번 여행도 함께 가보겠습니다.